감사합니다. 지금 일요일인데 정말로 이렇게 쉬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서울교육을 위해서 서울교육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이건주 선대위원장님께서 공동선대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저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시고 저에 대한 그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건주 후보님은 이 단일화에 참여하시고 그 결과에 깨끗이 인정하신 정말로 멋진 교육자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건주 후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울대학교 문학 박사이신데 정말로 서울교육을 해서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고 저랑 같이 뜻을 같이 한 훌륭한 이건주 후보님에게 이건주 후보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빛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건주 후보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제자들이 13,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가 한 명 있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바로 이 송파구에 잠실에 살고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미경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정말로 고3 담임을 제가 할 때 개포고등학교 고3 담임을 할 때 정말 그 학생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나름대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거 유세하는데 가보고 싶다고. 근데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부담을 드릴까봐 연락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몰래 오셨습니다. 우리 이경희 어머니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 서천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영애고요. 저희 딸은 김미경이라고 지금 80년생이니까 46살이라서 EU 대상안에서 열심히 나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나가니까 건방졌어요, 저희 딸은요. 그런데 아이들 손자를 제가 돌보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교육열이 높아서 그런지 학원을 데려다주고 많이 하는데요. 제가 몸이 아프다는 말씀을 듣고 후보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겨우 주소를 찾아가지고 아침에 소망교회에서 기도를 엄청 했어요. 후보님의 건강을 유지해주고 자원봉사들의 건강을 끝맺음을 잘해달라고요. 1분 2초를 건강하게 돌봐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지하철을 타고 찾아갔어요. 동대역인가요? 동국대역인가? 거기 찾아가서 겨우 사무실을 찾아가지고 오늘 어디서 하냐니까 마침 송파구에서 찾아왔는데요. 저는 윤호상 후보님의 산 증인으로 남아있는 건 우리 딸은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못한 채로 한국에 왔어요.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왔을 때 반에 들어가니까 다 외국 바보, 외국 쪼다, 한국말도 못하는 애 이렇게 아이가 해서 이민 가는 걸 하소연하고 이민을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견뎌보는 데까지 견뎌보자 그랬을 때 아이는 자살 시도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고 노트에는 호랑이 대가리 6마리 7마리를 그려놓은 게 뭐냐면은 나를 오늘 욕을 하고 나를 오늘 망신을 준 친구들의 얼굴이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구제해야 될까 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신 윤호상 고3 담임 선생님까지 지도를 늦게까지 10시까지 자율학습 때 돌봐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선생님은 이제까지 촌지를 안 받으신 분이에요. 촌지를 내가 보내드리면 절대 안 받으세요. 그렇게 청렴도가 높으신 분이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청지를 폰다 두고
책상 밑에 놓두고 가셨면 그것을 그 다음날 아이편에 도서 상품권과 백화사전을 사서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받은 사람이 저예요. 안 받으셔서 밑에다 던져놓고 왔습니다. 제가 다음날 아이편에 도서 상품권 30만원어치 백화사전하고 갖고 왔어요. 이게 뭐야? 선생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엄마들에게 전화했어요. 그분은 평생 안 받으셔요. 모르셨어요, 미경이 언니? 저는 몰랐습니다. 아, 아직 한국의 교육이 살아있을 만하구나. 아직 썩진 않았구나. 이분만이 유일하게 우리 한국 교육을 글로벌화시키고 한국의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윤호상 후보이십니다. 이분은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정말 정치인도 아닙니다. 오로지 학생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못 사오면 햄버거를 사가지고 가방 속에 넣고 나가시겠대요. 그 정도로 아이들의 하나하나를 돌봐주셨던 분이었어요. 저는 거기에 못 잊어서 후보님 1차 때 그때는 건강해서 잠실 세례역과 잠실역에서 저를 보신 분이 많습니다. 전단지도 뿌려드리고 최대한 그런데 지금은 제가 난소암 4기 말기예요. 항암을 얼마 전에 끝나서 다시 머리가 나왔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약이 참 좋아졌구나. 4기 말기에도 살 수 있다는 게 배푼대로 거두는 건지는 모르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도 행복하고 내 침 한 방울에 나올 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고맙습니다. 이 침 한 방울이 안 나와서 여기가 건조했을 때는 죽고 싶었어요. 항암이 이렇게 고통스러웠을 때는 죽는 게 낫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다시 그거를 이겨내고 후보님께서 나오신다 그랬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 이제 이번에 우리 후보님 윤호상 후보님만이 우리의 한국의 교육, 우리의 서울시의 교육, 글로벌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교육감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개포고등학교 자녀를 보내고 아이가 죽기 직전에 가 있고 한국어를 몰랐는데도 영어 선생님께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줬어요. 그 덕에 우리 아이는 성신여대 불문과를 거쳐서 연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제통상학과를 졸업하고 EU 글로벌에서 나란 일을 하고 있어요. 진짜 잘 나간다고 건방졌어요, 우리 딸은요. 여러분 모두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제발 윤호상 후보님만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고 현장에서 36년을 평생 교육에만 전념하셨습니다. 아파트 살고 있는 엉덩이 붙일 집 한 채마저도 팔아버리고 그 앉을 자리도 없는 분이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시러 나왔는데 여러분 윤호상 교육감 꼭 만들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같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 정말 우리 미경이 어머니 말씀을 들으니까 눈물이 납니다. 저는 오로지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교육자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너무나 차별받은 그러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맡은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겠다. 모든 아이들을 13,000명의 모든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로지 제가 만약에 존재를 받는다면 이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 아이들은 나를 믿지 못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존재를 무조건 안 받아야 된다, 받으면 나빠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존재를 받았을 때 이 아이들의 마음이 혹시라도 상하거나 나를 불신하게 되면 교육은 잘못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그렇게 하는 것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마음속으로 아이들은 알아주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감을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사실 미경이 어머니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경이라고 하는 학생이 외국에서 와가지고 한국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점점 늘어나고 외국어는 거의 완벽했습니다. 스페인의 주재원으로 있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스페인에서 있다가 한국에 왔을 때 외국어는 불어, 스페인어,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대학 중에서 영어 만점 맞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정말로 서울대학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한국말이 조금 그 당시에는 부족해서 그렇게 이제 성신여대에 불문과를 갔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 미경이가 자기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요. 현재 EU라고 하는 유럽 연합의 최고로 높은 직원 중에서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재입니다. 이 미경이가 저에게 전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들이 둘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만 이름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내가 가르친 13,000명의 학생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또 다른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 고리를 끊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제가 가르친 13,000명의 학생들이, 또 우리나라의 많은 졸업한 학생들이 자녀를 낳아서 왜 교육으로 고통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바로 교육을 모르는 사람, 학교 현장을 모르는 사람, 교육 행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수라든가 총장이라든가 정치인들이 바로 서울교육을 맡기 때문입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썩어가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완전히 서울교육의 판을 바꿔야 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재산 신고를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선거를 나오면서 제 퇴직금을 쓰고 빚을 내는 얘기는 하면 안 되겠군요. 아무튼 돈을 써가지고 이번에 재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을 위해서는 내가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무엇하냐, 내가 죽기 전에 바로 서울교육을 바꿔야 되겠다, 대한민국 교육을 바꿔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런데 우리 아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아빠, 나는 상속을 해주지 마세요. 아빠가 다 쓰고 죽어서 다 쓰고 돌아가세요. 그렇게 동의를 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때 요즘에 좀 생각이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는 모든 돈을 걸고 지금 이 서울교육을 바꿔야 된다. 이것은 윤호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서울교육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쓰러진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제자들, 우리의 선생님들, 우리의 학부모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서울교육을 지금 이 상태로 놔두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고통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학교폭력, 지난해 약 9만 명 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은 영혼의 상처를 내는 무서운 겁니다. 거의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폭력을 끊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의 조카가 중3일 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노끈으로 목을 감기고 아이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정말 삼촌으로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학교 폭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장으로서 결심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없애려면 내가 아이들을 다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남몰래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전교생 730명의 이름을 다 외웠고 730명을 다 면담했습니다. 840명의 고등학생 이름을 다 외웠고 아이들의 상담을 거의 다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생각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감이 되려고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저의 교육자적인 양심으로 서울교육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호상이 서울교육을 맡으면 서울교육은 완전히 판이 바뀝니다.
제가 교육감이 돼가지고 돈을 벌겠습니까? 권력을 갖겠습니까? 이권을 갖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는 고통받는 우리 아이들을 구해야 된다. 고통받는 우리의 선생님들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서희초등학교를 갔습니다. 서희초등학교에서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생과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서울교육을 바꾸겠다는 윤호상 후보만이 이 서울교육의 판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드렸듯이 교사, 교감, 교장으로 26년, 교육청에서 장학사, 장학관, 국장으로 10년, 현재는 한양대 겸임교수로 8년입니다. 합해서 44년인데 중복된 기간이 있어서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죽기 전에 딱 한 가지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서울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제 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하겠다는데 빚을 내서라도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는 윤호상이 교육감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교육을 바꿔야 된다. 교육이 바로 서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전 세계 10대 강국이고 6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교육이 과연 그럴까요? 교육은 너무나도 후진 국가와 비슷합니다. 이 고리를, 이 서울교육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제가 목소리 외쳐서 정말로 목이 나가도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 며칠 남았으니까 약간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을 위해서 그 어려움과 고통의 고리를 끊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을 세계 최고의 교육으로, K교육으로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제가 정말로 마음속에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절대 아이들이 안전해야 됩니다.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으로, 자녀 돌봄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이 월급 받은 것에 50%를 내는, 빚을 내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과외를 시키는 이것을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100만원 중에서 80만원을 걷어내고 20만원만 내게 하는, 다시 말해서 80%를 줄이고 20% 정도만 내게 하는 이것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영어 과목부터 해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절대 공약으로 내지 않는 윤호상 후보임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든 것을 걸고 6월 2일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